첫머리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730 재보궐선거, 야당 대표, 여당 대표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누구는 노숙 유세하고 있고요. 누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엔돌핀을 팡팡 풍기면서 풍을 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천막 당사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주말부터 천막 당사를 열었습니다. 네, 경기도 수원 영통에 천막 당사를 쳤습니다. 네, 천막 당사하면 생각난 인물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죠. 2004년 탄핵풍의 어떤 그 역풍 때문에 한나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천막 당사를 쳤는데요. 네, 오늘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원 영통에 천막 당사를 쳤다는 것, 수도권에서 6곳에서 전패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늘 아침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회 회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의장에선 어떤 절절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제 우리 당은 730 선거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곳 수원에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거점으로 당의 총력을 모아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수원을 전진 기지로 삼아. 자, 저런 건 아이디어를 누가 내나요? 궁금합니다. 아마 이 천막 당사는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던 김한길 대표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 대표 그 천막 당사를 치면서도 많이 착잡했을 겁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무려 45일 동안 여기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그 농성을 했었습니다. 숙식 농성이었는데요. 당시 폭염에 김한길 대표가 이를 5개나 뽑아내고 임플란트를 하는. 작년 여름에 그렇죠.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노숙투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45일간 하면서 이를 5개를 뺐어요. 그렇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가 흔들려서요. 5개를 임플란트 했다는 소식 동아일보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 착잡했을 거예요. 그런 공동대표,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결국 국회로 들어왔지만 선거를 마쳐 다시 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천막 당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각종 여론조사에서는요. 15곳의 재보선 지역이 지금 수원 3곳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6곳이나 몰려 있는데요. 새정치연합 전패할 수 있다는 지금 굉장히 빨간 신호등이 계속해서 켜져 있습니다. 이 권은희 후폭풍이 정말 수도권까지 강타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남 탓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공천을 주도했는데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730 재보선의 돌파구를 마련한 길은 야권 연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인 4색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당파들은 각각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서 들어보시죠. 취약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서로 우세한 후보에게 단일화시켜주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시민들께서 또 이렇게 이기기 위한 야권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승리만을 위한 야권 연대보다는 진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시민들께서 합의해 주신다면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선거 때가 돼서 표를 달라, 지분 나누기를 하자라고 하는 식의 야권 연대는 이제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송호창, 박지원, 다 제각각 위치가 좀 다른 분들인데 실제 조수진 차장이 파악하고 있는 야권의 진짜 속마음, 그거 궁금합니다. 야권 연대 정말 하고 싶지만 하겠다고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죠. 하고는 싶지만 먼저 꺼내는 순간 야권 연대라는 거는 명분이 너무 없지 않냐. 이게 선거 공학에만 매달리는 것이 어떻게 진보 정당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지금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신당 출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특히 안철수 신당 쪽에 송호창 의원 명분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공천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달이 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송호창 의원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정의당입니다. 수원 영통도 그렇고요. 동작을도 그렇고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의당 표가 굉장히 필요한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듣겠습니다.
민주연합이 야권연대에 나서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공천 분란에서 확인됐듯이 여야 경쟁이나 또 새누리당에게 이기는데 지금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당내 계파 정치, 계파 승리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저거 굉장히 냉정한 말이네요. 네. 자, 야권 연대해야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못하는 이유. 선거 승리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친노냐, 김한길계냐, 안철수 그룹이냐, 그 내부 계파 승리가 목표인 사람들은 아니냐. 저런 사람과 손잡을 수 없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진심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야권 연대는 오늘 투표용지 인쇄가 모두 마쳤기 때문에 네.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투표일까지 네. 9일 남은 상황에서 네.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어떤 포석을 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전략공천 대단히 잘못됐다고 때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야권 연대는 네. 정의당의 노회찬 전 대표라든가 네. 또 천호선 현재 대표라든지 네. 이런 곳에 이런 두 네. 사람이 나간 네. 지역에서 정의당 후보로서 단일화하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한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 양보하고 대선 때 양보하고 또 철수한다 그러는데 그 논란 끝에 공천한 기동민 후보를 또 철수시키면 앞으로 정치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새정치연합에 특히 안철수 대표 힘든데요. 네. 서울 동작을에 광산을에 처음에 출마했던 기동민 후보를 끌어올려서 전략공천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분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노회찬 전 대표가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번 모든 재보선에 그 진퇴가 걸려 있어서 도저히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를 펼쳐야 됩니다만 네. 그렇다고 이쪽 후보가 좀 밀리는 상황에서 야권 연대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딜레마입니다. 자, 이 딜레마에 빠진 안철수 공동대표 오늘 열심히 선거 표밭을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와 덜컥 마주쳤거든요. 과연 두 사람 양당의 대표들 마주쳤는데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공동대표의 마음가짐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평택이죠? 네, 평택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평택을 찾아서 최고위원회를 하고 지원 유세를 벌였는데요. 네. 안철수 대표도 찾은 곳이 또 평택이었습니다. 자, 왼쪽부터 안철수, 정장선. 그리고 유의동. 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인데요. 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정장선 새정치연합 후보를 바라보는 눈길도 네. 재밌습니다. 네. 정가에서 가장 끈끈하기로 유명한 고등학교가 중동고등학교인데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가 바로 중동고 후보입니다. 그러죠. 맨 오른쪽에 김무성 대표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정장선 후보. 네. 중동고등학교 선후배네요. 예전엔 한나라당에서 정당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인연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 대표가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아하. 네. 아하. 한때 이제 같은 당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이 전반적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 평택 지역만큼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장선 후보가 다소 앞서 있습니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네.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얘기, 당 얘기 좀 내부 사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이 두 후보가 정말 치열하게 경선 치렀잖아요. 네. 서청원 후보 그동안 강원도로 훌쩍 떠났거든요. 예. 그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서청원 최고위원 네. 7월 14일 날 새누리당 전당대회 다음 날부터 네. 공식석상에서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명분은 네. 성대가 굉장히 크게 다쳐서 네.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다. 네. 예, 그래서 당무에 복귀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네. 나온 뒤에는 네. 현재 강원도의 한 콘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네. 됐습니다. 자, 저렇게 두 손을 맞잡고 크게 만세를 부르던 그 두 후보. 지금 2위에 머문 서청원 대표가 최고위원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것도 던져버리고 물러나는 것이 맞는 건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청원 최고위원 측에서는 굉장히 이런 고민의 일단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떠나는 것이 돕는 방법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직접 만나 보니까 어떤 그 외국을 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청원 최고위원, 당대표에서 최고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한 건데요. 이 신세를 인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여기서 사퇴한다면 경선 불복이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저런 거겠죠. 이제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는 네. 소위 이제 과거에 같이 상도동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와 같이. 네, 네. 그래서 한참 선배란 말이에요. 근데 선배인데 그 자기가 또 당대표하고 있는데 져서 네. 2위가 돼서 김무성 대표 옆에 후배 옆에 앉아서 또 더구나 친박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사사건건 싸우게 되는데 네. 그럼 그 모양새가 과연 내가 도대체 이 정치 오래 해봤지만 네. 정말 이런 정말 꼰사하는 입장은 처음 본다. 네. 이런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수모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자리 비켜주는 게 김무성 대표 너가 후배 당신 너가 너 마음대로 해라 이런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마침 생각해보니까 서청원 후보가 물러나면 이어받을 분이 홍문종 그렇죠. 전 사무총장이잖아요. 역시 친박계 최고위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